봅시다.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구하는 거 쭉 따라서 구하면 돼. 큰 문제가 없어. 잠깐만, 너 여기 문제 풀어봤냐? 이거 오류가 있던데. 얘가 이거 나 알려주면 안 되냐, 너희? 문제 보고 5분의 3부터 4까지인가? 이게 없더라고. 나도 풀면서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봤어. 봐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구하는 건지 알아. 결국 G'2라는 것은 F'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아네요. 그런가? 그러면 F'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 이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기억은? 맞을 것 같지 않냐? 사실 나 잘 몰라. 안 풀어봤냐 너희? 맞을 것 같지? 대입해서 푸는 거 너희들 해봐. 해봐. 그 다음 니은 봐보자. 니은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gx를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gx를 구하는 방법은 버벅거리냐? gx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fx를 구해서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거나 애초부터 gx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거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fx를 기준으로 처리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결할 것 같아. f'x, x의 세제곱 이제 이항을 시킬 거예요. 어차피 이 범위에서 양수의 값이 되는 거니까 제곱 1-x의 제곱 fx 세제곱.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이항시키면 미분되는 형태가 생기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어떻게 미분되는 형태가 생깁니다 라는 거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3이 필요하네. 그렇지? 그럼 3이 곱해주면 3x의 제곱,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얘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미분했습니다 라는 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미분했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fx의 세제곱. 얘를 미분하면 위에 게 될 것이고 x 플러스 c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다. 3이지? 양변에 3 곱했으면 3이고 3x c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변형시켜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라는 거거든. fx라는 걸 해봤더니 어차피 양수 파트에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x의 제곱에 x의 3분의 2제곱분의 3 세제곱근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gx를 만드는 게 쉽나? 잘 안 보이지. 이 형태를 만들어집니다 라는 게 되면 딱 보이면 좋은데 지금 gx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gx를 넣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않냐. 근데 이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이 형태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모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니고 gx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해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로 먼저 정리를 해봤더니 잘 안 보여. 이 형태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g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까?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해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변에 gx를 넣으면 x는 이렇게 되지. x는 gx에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고 한 다음에 gx로 해결해보자.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항시켜서 무엇을 만들어 줄 거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항시키면 양변을 세제곱을 해버리면
어, 왜? 뭔가 이상해? F, 뭔가 좀 이상하냐? F1은 2여서, That's right. 산으로 갈 뻔했네. 오케이. 갑자기 난 왜 0을 집어넣었지? 이어서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에다가 C인데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1 대입하면 2, 8, 3, C니까 C 놓은가? 오케이. 어휴, 산으로 갈 뻔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은데 x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gx를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gx의 뭐가 되는 거니까? 세제곱 x의 세제곱 3gx 플러스 5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게 훨씬 쉽다. 내가 푼 거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할까? gx를 기준으로 정리할까라는 건데 fx를 기준으로 나는 이제 gx를 기준으로 정리했거든. 애초부터 gx를 넣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볼 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 않냐. 근데 맨 처음 풀 때는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풀 때는 다른 방법도 풀어봐서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맞아요.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가? 이게 이제 너희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니은은 맞다.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러면 G1을 대입해서 G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이것의 세제곱 마이너스 3G1 5가 됩니다 라는 거니까, 범위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얘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이 값이 x 문자가 t라고 놓아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라는 함수랑 5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사이에 있을까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다음의 값은 너희들이 값을 대입해서 크고 작은 거를 비교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너희도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얘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구해봐. 오케이? 한번 방향성을 결정한 다음에 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풀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1번 보자. 이거는 29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너희 문제 안 풀었으니까. 여기서 봤어. 수연아 이거 언제 봤어? 이거 언제 본 거 같지? 기억 안 나면 안 돼. 이거 내가 보여줄까? 저번 주 우리가 월요일날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 문제 보여줄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조금 곤란해. 저게 제목이 뭐더라? 이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로 만든 거야.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크다라는 범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문제로 돌아가면 봐봐. 얘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줬는데 0보다 크다라는 거 자체를 잘 찾아봤더니 이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1보다 큰 파트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오케이? 2차 함수를 줌으로써 이 함수를 정의역을 축소시켜줬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난가? 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될 것이고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fx가 1보다 클 때에 이러한 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런가?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고,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도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가? 이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정의는 그럼 뭐야? 우영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뭐야? 그 뒤에 언니, 뭐야?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가 뭐야? 미분 가능? 응. 좌미, 우미. 좌미, 우미가 같다? 그거 맞는 말이다.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그게 이제 좌미, 우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야? x는 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이다 라는 것은 f'a가 존재할 때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가 되는 거지. 극한 값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면, 그러니까 f'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냐. 그럼 당연히 f'a의 값은 다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내신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잖냐.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그래도 얘가 존재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 이거 너 시험 보지 않았냐, 이번 시험. 함수 이름도 있는데. 이건 참이야. 특별한 함수 때문에. x의 제곱 사인 x분의 1. 5호 0, 0, 0. 0, 안 돼. 0. 이 함수의 형태 때문에 얘는 도함수가 불연속이거든? 0에서. 근데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0에서. 오케이? 미분 계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미분 계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수능을 준비할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너희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는 중요한 얘기지만 수능을 준비할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엇을 뜻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엇도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연속도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기출문제를 풀어간다 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갑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봐보자.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는 게 될 거야. 그러면 얘를 함수를 바꾸어주는 형태가 되겠네. fx 1보다 작을 때 fx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의 함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을 정리하진 않을게. fx로 바꾸지 않을게요. 그러면 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합성함수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를 x로 바꾸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 자체로 놔두는 게 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지 않냐? 이 x로 바꾸면 당연히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 생각하니까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만들 수 있네. 그렇지 않냐? 이놈의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 그놈을 gx라고 놔뒀을 때 이게 무리함수가 되겠지만 gx라고 놔뒀을 때 gx를 집어넣으면 이게 gx에 대한 형태가 될 건데 루트에 대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니까 복잡하겠네 라는 게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자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지우개가 왜 계속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체를 놔두고 문제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럼 봐봐. 연속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냐면 fx가 1로 가는 형태에 대해서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의 값이 같은 값이 돼야 돼. 우극한, 좌극한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0으로 갈 때가 되겠지. f x의 제곱 플러스 1. 어차피 양수 파트에서 가져와도 1로 가까워오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게 1로 가는 형태니까 이게 같은 값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값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c의 값이 0을 대입했을 때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그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이 힌트가 굉장히 좋아.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표현도 있는데 도함수가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줬잖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x가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기를 얘를 처리해 주기를 f'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2x가 곱해진가? 그러면 2의 2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무엇의 값이 같은 값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이 값이 1이 됐을 때의 값이 같은 값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는 우미분, 좌미분계수가 될 거고 얘는 우미분계수가 같은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술령을 쓴다라고 너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의미로 접근하겠지만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입장이라면 그냥 이 표현만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f 1로 갈 때 마이너스의 값이랑 f' 1로 갈 때 플러스의 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각각을 1을 대입해 봤더니 1 대입했더니 2의 값이 되는 거고 1 대입했더니 이 값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 그래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방향을 표현할 건데 그러면 f'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된 것은 2x분의 2분의 a2의 2x 플러스 b에 대한 형태가 될 건데 0으로 가는데 플러스 방으로 0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양수의 값이. 그러니까 얘를 써주기를 1을 대입한 값이 아닌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안 나오니까 1을 대입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다라는 것은 x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값 자체가 안 나오잖냐. 0을 대입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서처럼 극한값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x가 0대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2x분의 2의 a 2x 플러스 b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서 이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등장한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는 형태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돼. 이 문제를 풀었으면 저번 시간에 시험 잘 봤을까? 그건 아니냐? 아무튼 대부분 90점 넘었잖냐. 88점 아니면 92점 아니었던가? 대부분. 70점 친구도 있었다. 아무튼 너희들이 이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강조를 하고 있잖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게 그 교육적 모의고사라서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이 개념이. 근데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너희들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fx가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접근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당연히 범위를 나누어서 접근해야 되는 건 맞고, 당연히 범위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 건 맞고, 1을 기준점으로 0부터 1까지, 1부터 5까지. 오케이? 나머지는 너희가 해봅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29번 보자. 이건 또 뭐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야. 오, 수능이야. 2년 전 우리의 수능. 2년 전 우리의 수능. 굉장히 가까운 수능이지 않냐? 풀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지? 봐보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잖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EX가 들어있으면 이 형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애초부터 얘는 몇 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x의 제곱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무엇을 합성시켰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 x라는 함수를 합성시켜줬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디에 도입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이 x는 뭘로 가요? 0으로 가. 이놈이 0으로 가? 이놈의 x의 값들이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로 바꾸어 생각해 봤더니 얘를 똑같이 써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x가 있는데 a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지. a에 2의 2x 플러스 b의 2x 마이너스 플러스 c 마이너스 6이잖냐. 오케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2x의 값이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바로 c의 값이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왜? 플러스 6. 오케이. 플러스 6. 플러스 6이니까 이 값이 0으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야 이 극한값이 뭘로 존재할 테니까 1로 존재할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0으로 가는 형태에 대한 극한의 처리는 약분해서 나머지 것들을 0으로 보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냐. c는 마이너스 6이고 얘가 이제 사라지는 형태고 2x를 하나씩 없애 봤더니 0으로 가는 형태는 이제 이것만 남는 거고 0으로 갔으니까 뭐만 남아요? b만 남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에서 b가 1이 됩니다 라는 것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함수가 구해진 거냐면 ln 2까지 집어넣어 봤더니 2x 대신에 2를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실제로 애초부터 뭐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야? 2차 함수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2x에 2를 넣는다. x자리에 2x자리에 2를 넣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2를 넣었더니 0이 되는 a의 값도 구해줄 수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면 뭐가 나온가? 어렵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은 0. a는 1이네요. 오케이? a가 1이야. 그러면 a가 1이면 나한테 이제 이것의 역함수 gx를 적분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지 않냐? 대충 이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나 앞에 있기를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6이거든. 여기에 무엇이 합성된 거? EX라는 그래프가 합성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3하고 2에서 만나는 그래프인데 이런 2차 함수인데 축이 대충 이 정도에 있을 거니까 0이 이 정도에 있을 거니까
EX라는 그래프가 합성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x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대응된단 말이다. 그래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이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는 x의 값이 계속 커질 때 이 함수를 계속 쫓아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x의 값이 이렇게 대응될 때 함수의 값이 얘의 대응되니까 이 값이 나와요. x의 값이 얘에 대응됐을 때 함수의 값이 얘로 대응되니까 함수의 값이 얘가 나와. 그지? x의 값이 커질 때 이 x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넣은 거예요? fx에 이 2차 함수에 집어넣은 거잖냐? 계속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 주세요? 0부터 14까지 적분해 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거든. 0부터 14까지 적분해 주세요라는 것은 이놈의 fx, y는 fx라는 그래프가 증가할 거야. 이렇게 대충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자. 증가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gx라는 것은 이거의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니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y축이 0에서부터 뭐까지? 14까지를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0에서부터 14까지를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것에 대응하는 이 값이고 이 값. 우리가 이제 gx를 못 구하니까 gx를 못 구하겠냐?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이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박스를 구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오케이? fx를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0에 해당되는 x의 값을 찾을 건데 0에 해당되는 x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0에 y값이 0에 해당되는 x의 값은 2가 되는 x의 값은 ln2예요. 그런가? 그래요? 이거 y는 2x니까 2x가 2가 되는 x의 값이 ln이야. 얘가 ln2야. 그렇지? 살짝 옵니까? 이게 y축이겠네. 0의 값이니까. 잠깐만. y축은 아니고 이게 x축이네. 오케이. 이게 x축이겠네. 그래프에서 0에 ln2를 대입했을 때 fx라는 그래프는 ln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14가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거야. 14가 되는 x의 값은 얘가 14가 되는 x의 값은 20이니까 4, 5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14가 되는 x의 값은 이 값은 5잖아. 그래요? 5가 되는 이 2x의 x의 값은 무엇이 됩니다? ln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기를 14에 해당되는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ln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이 값이 ln 2가 되는 거고. 왜? 플러스 5. That's right. 오케이. 4가 되겠네요. ln 4. 4.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뭘 구해줄 수 있는 거냐면 이 부분의 적분값은 구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대부분은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엄마 생각 좀 하고 왔어? 멍 때리지 마. 보고 있었어? 알았어. 미안해. 착각했어. 내가 잠깐 착각했어. 그 다음 이거 보자. 왜? 드릴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녹음하면 되지.
정확히 자를게요. 내가 문제가 발생할 만한 부분은 다 잘라버릴게. 봐봅시다. 얘는 뭐냐라는 거지. sin A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오, 그러네. 아무튼 fx에서 2분의 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네. 그리고 절대값이 같대. 적분한 값이 같대요. 오케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뭔지 안 보이면 첫 번째 해석해 보는 거는 가족권은 뭔가 잘 보이니까 가족권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sin x에다가 a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냐. 어떻게 돼? 의영아, 이거 어떻게 되냐? sin x에다가 ax를 집어넣었어.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바로 알 듯 하네. a분의 1배. 그렇잖냐? 그러면 이놈의 한 칸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야. 원래 파인데 a분의 1배 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넓이도 우리가 알아. 원래 파이일 때는 넓이가 얼마예요? 2. 그러면은 a분의 1배 했으면 a분의 2, a분의 2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2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수이면 어떻게 돼? 음수이면 성립한가? 모든 실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냐. 음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확대 또는 축소가 된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건가? 그럼 음수가 됐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럼 값이 음수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값이 이 적분값이 음수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만족하지 않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모든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여기서는 모든 것을 나름대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라는 게 되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A에 대한 범위만 등장했네. A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이거든. 이 다음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놈의 밑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아니면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밑넓이를 구할 거냐라는 거 아니면 이것을 차함수를 통해서 밑넓이를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잖냐. 그래요? 결국 밑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니까. 모르겠으면 첫 번째는 뭘 해보는 거냐면 그래프에다가 이 식에다가 명확한 어떤 값을 대입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을 그렸어. 보통 주기를 가지는 거니까.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이게 3파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2분의 1을 줬단 말이야. 여기다 2분의 1을 줬어. 2분의 1을 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의 넓이야. 어떤 넓이냐면 첫 번째는 주황색으로 칠하면 마이너스 t면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고, 이 첫 번째의 넓이. 두 번째의 넓이는 이 두 번째 거 이것에 대한 넓이는 이 차이의 넓이랑 이 넓이랑 이 차이의 이 부분에 대한 넓이의 같아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냐. 지금 이거 같아진가? 두 개 넓이가 같아? 주황색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계속 같게끔 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계속 같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을 대충 그려봐서 해봤더니 여기서 넓이가 같아요? 같아. 정확히 대칭적이니까 이거 같고 여기도 같고 이 부분도 같지 않냐.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같네. 라는 걸 파악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바꿨을 때 이 그래프가 조금 달라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나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언제 같아지겠다라는 게 보여. 이게 주기를 하나 그려봤더니, 봐봐. 어떤 형태만 딱 돼도 안 되자면, 얘를 하나만 추가됐어. 이 형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분의 1 때 성립하지 않잖아. 2분의 1 때 이 그래프만 하나만 추가해봐도,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여기가 생기는데, 주황색 부분의 넓이가 이 밑에 부분까지 생겨버리는 거니까 같아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t의 값이 계속적으로 변할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떠한 형태밖에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잖냐. 이 범위가, 이 0부터 3파이라는 범위가 정확히 주기만큼 이 몇 개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에 해당되는 값은 a분의 2파인데 얘가 얼마만큼? k개만큼, 자연수의 개수만큼 있어서 3파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a의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a는 3분의 2k, k는 자연수지, 이 형태만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a보다 4보다 작은 이 k 자연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직접적으로 값을 집어넣어보고 함수의 이 길이가 달라질 때도 체크해 봐야 되고 t의 값이 달라질 때도 체크를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게 주기를 생각할 수 있는 함수였으니까 주기만 딱 그려봤더니 같아집니다 라는 게 바로 보여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했더니 안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기임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아까쯤에 그 5월 평가원 마지막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중간에 있는 14번 문제인가?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있지 않냐. 그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대충이라도 하나 그려보고 그게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은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보고 그게 이제 연습이 많이 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이거면 되겠네? 안 되겠네? 라는 게 느낌적으로 올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마지막